포스트 팬데믹 시대 교통사고나 재택근무로 인한 통증은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청기를 현재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전기차 전환 정책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8만 5천 건으로 3주 만에 다시 4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북한 동반 탈출 실화를 그린 모가디슈가 내일 펠팩스, 센터빌 그리고 볼티모어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아 제한 조치가 많이 풀리면서 교통사고와 재택근무 후유증인 통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척추신경 전문의 장영철 원장은 가벼운 교통사고에선 처음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심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재택근무에 따른 통증 치료도 미루면 만성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직격탄을 가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덮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반감됐던 교통량도 회복되고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후유증으로 등과 허리, 목 등의 통증의 고통을 받는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던 교통량이 셧다운이 끝난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92%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교통량이 늘면서 불청객인 교통사고도 이미 지난해에만 8%나 늘어나 올해에는 더 급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챈틀리에서 마디마디 척추신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영철 원장은 가벼운 교통사고 시 처음에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속단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사고 직후 즉각 진단받고 초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을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아픈 것 같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위 엔돌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기분 좋을 때만 나온 게 아니라 사고 나고 놀라도 엔돌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 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분출되는 바람에 페인을 매스킹 해버려요. 그러니까 페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초기에는 아픈 것 같지 않다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아프잖아요. 교통사고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일주일에서 2주 사이는 그 염증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나신 다음에 여기가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 살짝 찢어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티어 그것 때문에 염증이 있으실 텐데 그걸 간과하고 안 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만성으로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장영철 원장은 가벼운 접촉사고 시에는 몸 안에서 두 가지 물질이 나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괜찮은 것으로 속단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대부분 서서히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고 몇 달을 고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대거 시행되면서 작업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잘못된 자세로 장기간 일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통증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챈틀리 소재 마디마디 척추신경병원 장원철 원장은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가 잘못된 자세를 취해 등과 허리, 목, 다리 등의 통증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많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던 환경이랑 집에서 일하던 환경이랑 너무 많이 틀려져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상부터 시작해서 의자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환경하고 좀 달라서 파스처가 틀려지시는 바람에 목, 허리 통증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요새 계속 많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재택근무 후유증인 등과 허리 등의 통증을 경시하고 그대로 넘기면 만성 통증으로 고질화될 수 있는 만큼 적시에 치료해야 한다고 장영철 원장은 권고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크게 달라진 일터 환경과 불청객인 각종 후유증, 통증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별로 느낄 수 없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넘겼다가 병명 없는 고통을 키우는 경우들이어서 대부분의 보험으로 커버받는 통증 치료에 조기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현재보다 10분의 1로 싸지면서도 세련된 모양의 보청기가 내년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력을 잃었거나 약해진 미국인 4천만 명은 현재 $2,500 내지 $8,000나 지불하고 있는 보청기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500 내지 $800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잘 들을 수 없는 미국인 4천만 명에게 희소식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FDA가 스마트폰의 이어폰처럼 값싸고 세련된 보청기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천만 명이나 청력을 잃었거나 약해져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보험 커버가 안 되고 처방전도 필요하고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30% 이하만 쓰고 있는 것으로 미 국립보건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FDA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잘 듣지 못하고 있는 미국인 4천만 명은 현재보다 10분의 1로 크게 낮아지는 가격에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청기 가격은 보통 $2,500에서 고성능은 $8,000까지 치솟아 있는데 내년에 약국에서 시판되는 새 보청기는 $200에서 $800 사이가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와 민간보험 등 대부분들의 보험들이 보청기는 커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가 봐도 보청기로 알아볼 수 있는 현재의 구식 디자인보다는 스마트폰의 무선 이어폰들과 같은 세련된 스타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의 승인으로 현재는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처방전 없이 감기약처럼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돋보기 안경처럼 아무 곳에서나 쉽게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오디오 유관 업체들인 보스와 애플, 삼성과 코스트코의 컬클랜드 등 대기업들에서 값싸고 성능 좋고 세련된 보청기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여 보청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청기 판매는 지구촌 전체에서 2028년까지 40%나 급증하는 $1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련 업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전기차 전환 정책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3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동참하고 나서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에선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일대 전환되는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일대 전환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트럭의 50%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목표는 업계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지지와 동참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GM과 포드, 클라이슬러,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은 CEO와 노조 간부들이 백악관 행사에 참석해 자발적인 이행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회사들뿐만 아니라 BMW, 폭스바겐, 볼보, 혼다 등 외국 자동차 제조와 판매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GM은 LG와 포드는 SK와 배터리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현재 미국 내 자동차 판매에서 2%에 불과한 전기 자동차들과 경트럭이 2030년에는 50% 안팎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휘발유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일대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연비를 높여나가는 규정도 강화해 휘발유차보다 더 좋은 성능과 효율을 가진 전기차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많이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키로 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자동차 연비를 2025년까지 갤런당 최고 54.5마일, 시내 36마일까지 올리도록 발표했다가 트럼프 시절 40마일과 29마일로 낮췄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오바마 시절로 되돌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일대 전환 계획은 그러나 시행하는 데 선결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곧 통과되면 75억 달러를 들여 미 전국에 25만 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바이든 원안에서는 150억 달러로 50만 개를 설치하는 데에서 절반으로 깎인 겁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사면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전기차를 대폭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8만 5천 건으로 3주 만에 다시 40만 건 아래로 떨어졌으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전체 1,297만 5천 명으로 1,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연방 실업수당의 조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일주일에 40만 건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말이었던 지난주 38만 5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보다 1만 4천 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2주 동안 40만 건대를 기록했다가 3주 만에 다시 30만 건대로 낮아지며 7월 3일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로 미루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급격한 개선이나 악화 없이 5월 중순 이래 40만 건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6,455건이 새로 신청돼 전주보다 300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는 3,358건으로 2,200건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6만 5,500건으로 1,000건 가까이 늘어났고 텍사스는 2만 9,500건으로 4,900건 감소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뉴욕은 17,200건으로 1,700건 감소했고 펜실베니아는 11,000건으로 6,400건 급감했으며 플로리다는 6,300건으로 3,800건이나 줄어든 데 비해 조지아는 12,700건으로 700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전체 1,297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18만 1,300명 줄어들면서 1,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325만 8,500명으로 600여 명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까지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515만 7천 명으로 8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에게 연장 지급하는 연방실업수당 PEUC는 424만 6천 명으로 오히려 12,300명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가 집계된 7월 17일까지는 25개 주가 연방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했음에도 아직은 급격한 감소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보다 한 주 늦게 나온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293만 명으로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와 향후 고용지표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남북한 동반 탈출 실화를 그린 모가디슈가 금요일인 내일 페어팩스, 센터빌 그리고 볼티모어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배우 조인성, 김윤석 주연의 모가디슈는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해 워싱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동반 탈출 실화를 그린 한국 액션 영화 모가디슈가 미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내일 금요일 8월 6일 날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센터빌, 그리고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모가디슈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7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해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실화를 그린 류승환 감독의 신작으로 조인성, 김윤석, 허준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항상 서로를 적대시하던 남한과 북한 외교관들이 소말리아 정부군과 반군에 쫓기며 함께 동반 탈출 작전을 감행한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가디슈는 억지로 감동을 유발하지 않아서 담백하고 좋았다. 오랜만에 볼만한 한국 영화, 류승환이 또 해냈다 등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의 카체이싱 장면은 모가디슈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로 눈을 뗄 수 없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관객에게 선사합니다. 모가디슈가 현재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에는 베테랑, 베를린 부당거래의 류승환 감독의 지휘 아래 조인성, 김윤석, 허준호, 구교관 등 탑 배우들의 열연이 한몫했습니다. 또 제작비 200억 원대를 들여 코로나 이전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촬영을 진행해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모가디슈는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1년간 개봉을 미루다가 내일 드디어 DC 지역에서 개봉해 많은 관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좌석 뛰어앉기,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방역 수칙 아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